자, 폭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북미 쪽,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이런 곳도 지금 폭염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은 6월에는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폭염을 체감하지 못했죠. 올 여름 더울 것이다 그랬는데 소나기도 좀 많이 오고 네. 아주 덥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는 얼마나 더울까 그랬는데 해외에서 먼저 폭염 소식이 들어왔고 이게 기후변화 위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네. 자, 제일 핵심적인 캘리포니아입니다. 지금 장기화된 산불도 계속 한 달 이상 타고 캘리포니아는 있고요. 뭐 더울 때는 항상 산불 뉴스예요. 예, 산불이 뭐 한 달, 두 달 가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서울시 면적보다 2배 이상 타기도 했는데 지금 이 서부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기준으로 56도. 우리 그뭐 섭씨 얘기하는 거예요? 56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36도잖아요. 오늘 서울이 상상이 되지 않고요. 20도 높아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서부의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지금 이미 2주 전에 돌연사가 한 700명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작은 마을입니다. 리턴이라는 마을에 45도 정도가 기록이 됐는데 평년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다고 하네요. 저렇게 너무 더워서 이제 산불이 나다 보니까 산불 나면 당연히 재도 생기고 연기도 나고 네. 이게 또 역으로 날씨에 돌아가서 다시 영향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만 13개 주에서 80건 정도 되는 대형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화재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서부에서 시작된 이 화재 연기가 대륙을 횡단해서 동부까지 미치고 있다고 해요, 영향을.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산불의 잿가루와 연기가 지금 뒤섞여서 저게 생성된 연기예요? 기둥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화재 저군이라는 구름인데요. 네. 이 구름 지금 높이만 10km고 200km 떨어진 상공에서도 지금 관측된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폭염과 달리 중국에서는 폭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 정저우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요.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现在是晚上的8点35分，我们看到消防救援人员已经在现场了，一个一个的在救援。锅里砸了一点儿，砸到上面了，然后有那个空气，要不然的话都可憋可难受。要不然的话，这水冲着的那个劲儿太大，我就把能脱的就只留下裤子，身上背的小包呀，这个上衣啊，只要是能扔的东西全都扔了。 지하철이 잠길 정도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자, 저게 그 1시간당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 몇 밀리미터 왔다 하면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당 100밀리미터 정도가 오면 갑자기 쏟아지면 과거 우면산 산사태 기억하시죠? 네. 그때가 시간당 113밀리미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100밀리미터가 시간당 오면 그 정도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고 시간당 200밀리미터가 오면 대규모 산사태로 펜션 같은 집은 그냥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갈 정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시간당 300밀리미터가 오면 저수지에 뚝이 터져서 한 마을 전체가 잠길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지하철이 물에 잠기는 네. 영상을 봤는데 저 상황은 어떻게 해서 저 상황이 된 겁니까? 지하철 내부에서 물을 빼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없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려야 했고요. 또 물을 빼는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강우량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안 됐던 건가요? 이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부산에서 그렇죠. 터널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물이 차올라오니까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사망한 경우 똑같습니다. 지하철은 더 빠져나오기 어렵겠죠. 승객은 500명이었고 3시간 동안 고립돼 있었는데 사흘 동안 내린 비가 1년치 강우량을 다 채워버렸어요. 근데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 3시간 동안 500여 명을 구조했는데 12명 사망. 근데 이유는 역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철이 터널에서 멈췄는데 터널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왔을 때 키가 작은 승객의 입장에서는 이 턱까지, 목까지 물이 찼다라는 거고요. 그 시간에 임산부도 있었고 고령자, 노약자도 있었는데 3시간을 대기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던 겁니다. 재난 상황은 그렇고 네. 그러면 저렇게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이유는 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금 장저우에 내린 것은 태풍의 영향입니다.
태풍 인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태풍인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비나 바람이 아니라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티벳에서 내려온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서 열돔이 형성됐는데 밑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인파가. 근데 그러면서 우리를 비껴서 남쪽에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오히려 비와 바람이 몰아치고 우리나라는 똑같은 태풍 때문에 열돔이 강화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중국은 또 저렇고 서유럽 쪽도 폭우 때문에 인명피해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지금 세계가 지금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홍수가 난 지 일주일째 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5,400억이 넘는 돈을 긴급 복구 자금으로 투입을 했고요. 독일에서만 대홍수로 지금 사망자가 17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 상황이 지금 요즘 상황이에요. 그렇죠. 인접한 벨기에도 3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서유럽의 지금 대홍수 상황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폭우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더 우려가 크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80년 뒤에는 앞서 보신 서유럽 홍수 같은 재해 재난이 14배나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태풍이 패턴이 좀 바뀐다고 해요. 육지에서 원래 좀 빠르게 지나가거나 세력이 약해져야 되는데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육지에서 느리게 움직이면서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빈도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넘게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온 상태입니다. 뭐 여름에 항상 폭염 뉴스 전해드리고 겨울에 혹한 뉴스 전해드리고 네.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좀 그런 것들 미리미리 사전에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갈수록 그걸 제대로 못 갖추는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요. 이게 기상 예측 시스템인데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지금 한쪽에 가설은 지금 이 워낙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어떤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워낙 실시간으로 변하는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는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자포자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장비의 성능을 강화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슈퍼컴퓨터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기상청에 들여놨는데 자꾸 못 맞추니까 올해는 잘 맞추고 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 오보청이라는 또 오명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슈퍼컴퓨터를 운영 못해서 그렇다. 또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이 적합되지 않아서 그렇다. 장비가 한계가 있다. 근데 지금 장비의 한계인 건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는요. 지금 엑사스케일이라고 해서 연산을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상황에는 엑사라고 하는 이제 이 단위가 10의 18제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떨어지는 페타급 슈퍼컴퓨터를 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지구의 이 지구적 변화를 우리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 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하나의 장비를 한 국가가 사는 시대는 지났고 지금 사실은 네트워킹 하지 않습니까? 각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 연구소에 이 슈퍼컴퓨터들을 네트워킹해서 함께 연구를 공동으로 해서 함께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실 것 같은 네. 게 뭐 다른 나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 갖춰서 그런 거냐? 네네. 현재도 많이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네네. 왜 이거로는 더 예보를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지적도 예. 가능할 것 그래서 같은데. 아주 똑같은 게 미국의 이제 기상 예측 시스템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상청 각국마다 다 이제 유사한 기구들이 있을 텐데 기상 예측이 점점 난해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을 좀 제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그동안에도 해왔을 텐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으니까 이런 위기가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인지 지금 환경을 책임지는 세계 주요 국가 대표들이 한 자리에 좀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기후 에너지 합동 장관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후 변화가 앞서 보신 여러 현상들 어느 특정 국가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동 의지 그리고 실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회의도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폭염 실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전 세계 기상 변화 그리고 재난 실태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김용준 기자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